지난 11월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경찰의 집중화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이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생활안전과 밀착형 민생치안 업무를 오는 2022년까지 단기적으로 이관한다는 계획.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입 방향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간의 불균형과 국가,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의 어려움으로 인한 치안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운영되지만 자치경찰의 정치화에 대한 숙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숙제들을 해결하고 부작용 없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요. 우선 내년 하반기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3일 발표된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질문도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초안 마련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서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추진 동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 하면 이제 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운영 주체 중에 하나죠.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윤태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도지사 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성공은 결국엔 지방의 의견과 또 주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 자연스럽게 또 이어져 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경찰제에 또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민 밀착형 취지인데 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를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이신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자치경찰의 시행이 가져올 혼란과 우려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남대 경찰학과 이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기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상암동에 왔는데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듯이 지금 자치경찰 도입 자체가 사실은 많은 국민적 공감대, 논의의 장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다고 하기에 정말 반갑고 오늘 열띤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마침 점심을 먹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도 잘 모르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이제 새롭게 알려야 되고 또 이해도 시켜야 되고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 할 겁니다. 일단 이번 초안 마련에 참여한 황문규 교수. 자치경찰제라고 한다면 기존의 경찰 조직 체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변하는가라고 좀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제라 하면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요? 기존에는 국가경찰, 그러니까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도 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신설하는 거다라는 것인데 일단 기존의 조직 체계와 병존하는 거죠. 하게 되더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 국가경찰 체제와 단일 국가경찰 체제인데 예. 그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원화되면서 이제 업무의 비중이 서로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 단계적인 게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인데 일단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관장했던 경찰 조직 체계를 자치 단위로 이제 분권화시키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윤태용 의원님,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시행을 하게 되고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게 된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치경찰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국가경찰을 뭐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방자치 제도와 연결되어서 가장 이제 민주적인 어떤 국가경찰이라든지 어떤 이 경찰 권력 이런 어떤 이 권력들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떻게 논의돼야 될까 이제 연결이 돼야 될 테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뭐 풀뿌리 민주주의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가운데서도 이 자치경찰제는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찰 권력의 민주적인 분산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여러 가지 단위 중에서도 경찰의 자치화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제 그렇게 흔히 저희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이제 이승만 정권 때 건국 초기 때 이제 독재 정권의 가장 핵심 유지수단으로서 경찰 권력이 활용이 되었었지요. 좀 악용이 되었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계속적인 어떤 권력 재구조화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게 바로 자치경찰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가 된다. 그렇다면 국가경찰에 대한 견제 세력은 과연 누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국가경찰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권한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취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글쎄 무슨 얘기일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가족분들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 현재 이제 2016년 7월부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가 지금 12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제주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쉽게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 제주도에 있는 어떤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새벽 시간에. 그렇다면 그 가축이라든지 그 가축을 관리하는 뭐 농장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은 전염병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새벽에 언제 공무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출동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제주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하고 일반 행정인 조청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을 해서 자치경찰이 그 새벽부터 나가도 다 이제 이동을 차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방지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래서 경찰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뭐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반드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했던 것 자체가 바로 유용성을 시범적으로 보여줬던 거다라고 평가하시네요. 아까 양홍석 변호사는 시민의 입장에 제대로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지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시나요? 어떠나요? 지금 자치경찰제 방향으로 가는 거. 필요성 자체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자치경찰 도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국가경찰 자체가 지금 너무 비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의 통제 자체를 다른 측면에서 뭐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경찰의 조직을 분산시킴으로써 그리고 권한을 좀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대한 국가경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밀착 못지않게 국가 경찰의 집중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까
발표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수님. 예. 아까 보니까 너무 조금 그 전달이 안 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표하셨는데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시민의 입장에서의 필요성은 그 시민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필요성을 논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학자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윤 의원이요?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경찰의 정치 권력 분산,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양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치안 공권력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분산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아하. 예, 이거는 치안 권력을 어느 정치권이 들어와서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뭐 중앙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원래 학계에서 자치경찰제의 논의의 출발점은 지역마다 치안의 수요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획일된 치안 서비스를 하기 어려워서 가장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수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독자적인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수긍이 가능한데, 지금 논의는 정치권에서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비대화돼 있으니까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는데 이런 비대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분산시켜라, 쪼개라. 그렇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 모형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창훈 교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단순히 뭐 앞에 우리 윤 의원님과 양홍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예. 당연히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금방 우리 이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있습니다.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국가경찰이 현재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국가경찰은 치안 활동의 우선순위를 국가적 차원 또는 전국적 차원에 두게 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 큰 관심을 보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하. 예, 이게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지만은 그래도 지역별로 치안 수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러한 치안 수요를 일일이 다 반영하기에는 12만 경찰이 이 소수의 경찰 지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거대 경찰 조직이 전국적으로 각각 다양한 지역에 있는 치안 수요를 일일이 다 반영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건데요. 물론 국가경찰도 지역경찰을 두어가지고요. 예컨대 뭐 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서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펼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배분된 예산을 집행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경찰이 비대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까 이제 이창훈 교수는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시군요, 지금. 예, 그게 이제 단순히 권력기관을 쪼개자는 것보다는 어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경찰 조직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떤 이 국가적 치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예전에 이 소련이 공산 체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서 일일이 다 개입하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의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의식에 대한 또 시행 과정에 대한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두 분 쪽 의견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제 국가경찰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역 치안을 그러면은 뭐 정치적인 결정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네요. 모든 국가 조직을 운영하고 재편하는 데 있어서는 다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방향에서 어떤 점을 지향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의 자율성, 책임성, 민주성을 갖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 자체가 지방자치제도이고 그 치안행정 서비스 자체도
지방자치의 틀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자치경찰제 시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이 가능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의 순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예. 근데 그 출발점은 비대한 국가경찰에 대한 통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후에 진행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치경찰 방향으로 분권화를 시도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자치 단위별로 다양한 방향으로 자치경찰이 조금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윤태용 의원? 사실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정확히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든 안은 일단은 이제 단계적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 여러 우리 교수님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이나 사실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런 가까운 데서 친지분들도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최종적인 어떤 자치경찰, 우리나라 대한민국형 자치경찰 모델의 궁극은 저희 시도의 일부 의견이기도 합니다만은 경찰청, 시도에 있는 지방경찰청 이하에 있는 예. 모든 조직이나 인력 부분을 다 이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그러한 광역단위 그럼 자치경찰 장기적으로 제도입니다. 현재 이원화 체제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희망하는 건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금 자치경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창훈 교수님, 예. 다른 나라의 경찰 조직 체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재 자치경찰이라고 붙이는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저는 이제 미국서 공부했기 때문에 예. 미국의 구조나 아니면 영국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사실 자치경찰이라는 논문을 쓰고 나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합한 용어가 없을 정도로 자치경찰제라는 것 자체는 저희 국내에서 독특하게 논의되고 그걸 이제 있는 우리나라의 분권화를 시도하는 국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쓰는 거죠. 예. 분권화라는 게 원래 이제 핵심인데 예. 이 자치경찰제의 분권이 핵심 사항입니다만 이 분권이 과연 국내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사실은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은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해서 경찰력을 분권화시키는 것보다는요. 지역 주민을 중점적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 경찰제가 온전하게 도입이 된다면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어떤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정확하게 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라는 용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형사사법 제도의 출발이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오히려 중앙 집중화하는 형태를 취해 왔었습니다. 오히려 중앙 집중을 모아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예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에 혼재됐던 여러 가지로 산재돼 있던 형사사법 기관들을 DHS 그러니까 그 홈랜드 시큐리티 안으로 우상 안으로 한 우상 안으로 모아내는 작업들을 그 조직이 뭐 또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일 이후에 완벽한 중앙 집중화를 이루었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분산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는 기치는 내걸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정권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바람처럼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자치경찰제 논의는 전 정권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벌써 벌써 20-30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제도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제주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치안 활동에 있어서는 제주자치경찰제는 모두 다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논란은 조금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무늬만 경찰이라는 얘기가 가장 좋은 비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는 조직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병균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경찰이다. 그거는 경찰의 활동 폭을 너무 넓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나 조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 서비스에 살 수 있다. 경찰은 치안력에 집중을 한다고 본다면 사실은
분산시키기보다는 중앙 집중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 사례를 제가 질문드렸더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그 나라의 국가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여러 나라가 연방으로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역시 경찰 조직도 모아가는 과정이었다. 또 특별하게 9.11 테러 이후에는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니까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경찰 제도는 각국의 어떤 역사, 정치적 상황,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금방 미국의 경우에는 분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분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克服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9.11 테러를 계기로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예. 집중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뭐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중앙 집권적 경찰 체제에서 지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고 예.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참고하는 수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비춰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어떤 개선 과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각국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겠죠. 예.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 권력이 집중화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행사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권력, 자원, 정보가 집중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오히려 더 그 문제의식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가경찰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보다는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온전한 시행을 더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나라 경험과 사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자치경찰 추진단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윤태영이요. 제가 공부를 했던 또 분석을 했던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프랑스, 일본 뭐 자치경찰 운영 사례가 있는데 예. 우리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영어로도 표현을 찾아볼 게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경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치경찰이다라고 브로드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양한 국가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자치경찰과 관련된 장기적으로 그러면 자치로 간다면은 주민 직선까지 가야 완전한 자치가 되겠네요. 영국이 사실 이제 그런 경우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민 직선까지 과연 현 단계에서 그런 언급은 없는 거죠, 물론. 좀 예.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 사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라면은 대부분의 해외에서 살펴보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배분은 명확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어떤 명확한 업무 구분, 그다음 그에 따른 수사권 부여, 이 문제만큼은 명확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강은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황문규 교수가 이번에 만든 초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화면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약간 일단 국가 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지방 분권화시키는 그런 조직 이원화된 조직 체계인데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에 만들어진 초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 황 교수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 좀 주시죠. 예. 예, 이번에 만든 초안은 전국 17개 시도에 주민과 밀접한 민생 제한 활동에 집중할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체제가 이원화되는 것이고요. 예. 시도지사 밑에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이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파출소를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체제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요. 아, 그러면 같은 뭐 굉장히 예. 겉도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예.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체계에서 흡수되는 거로 돼 있어서. 저기 선을 저렇게 한 거는요. 예. 사무를 국가 이제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하는 사무가 지만큼 떼서 국가경찰로 이관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을 조직은 하는 것이지만은 예. 기존 경찰 체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이유 배경이 크게 예.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창훈 교수님하고 양홍석 변호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다를 고려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권도 분산하고 그리고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제주자치경찰제를 이제 10여 년간 운영해봤더니 제주자치경찰제는 이번과는 좀 다르게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제주자치경찰을 신설했고 사무도 별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권한도 안 주어지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안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경찰이냐. 예. 제대로 뭐 이 일선 현장의 사건 사고 현장에 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예. 충분히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금방 보신 것처럼 국가경찰의 일부를 떼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입니다. 예, 조금 이따 인력 지원 관련 질문드리고 그 전에 아까 나왔던 지나가 버렸었는데 아까 윤태영 의원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던 내부의 경찰 자치 분권화된 경찰이 성공적인 사례였다 했는 이창원 교수께서는 다른 관점이었는데 양 변호사 그 부분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자치경찰의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예. 모델이었습니다. 사실을 하지 말았어야 될 아하.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에서요? 예.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권한과 사무 자체가 사실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반 행정 서비스를 네. 할 수 있는 분야를 담당했었다라고 아까 이 교수는 꼭 얘기하던데. 일반 행정 서비스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경찰 행정에서 맡아야 될 통상의 경찰이라고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상 상당 부분 못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모델링한 것 자체가 제주자치경찰을 사실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상하게 하고 그렇게 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 제주자치경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업무가 부여됩니다마는 동일한 형태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경찰이 그대로 존속하고 특히나 지구대 단위까지 다 국가경찰이 다 있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지역에 동일한 지역 내에 자치경찰대가 다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네. 경존하는 형태로 운영돼서는 사실 권한 다툼이나 관할 문제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제주자치경찰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업무를 얼마나 이양할 것인가도 있고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불가피하게 한계가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좀 나중에 업무 관련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새롭게 충원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가경찰을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건데 그거 용이하게 되겠습니까?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면?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경찰 현직 분들이랑 네. 이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 근데 일단 내부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많이 술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주자치경찰 시행할 때처럼 이번에도 자치경찰 시행을 하게 되면 1계급 특진에다가 뭐 보너스까지 해서 뭐 줄 수도 있다. 아니다. 이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주경찰, 자치경찰로 넘어갈 때는 조금 여러 페이버를 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아니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이들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될 때 실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직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계급에 따른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들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테고 또 물리적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지방 공무원이 됨으로써 받게 될 수도 있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소진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옮겨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강제로 진행했다가는 경찰 내부 문화도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가직을 유지한 채로 이제 한다는 건데 윤태영 의원 이런 거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이제 자체 충원하는 경로가 다른 식으로 충원이 가능할 건데 이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현재는 이제 기본 초안에서는 국가직을 유지한다는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어려움 없을까요? 일단 가장 유사한 이제 최근의 논의가 아시겠지만 이제 소방직 공무원분들에는 국가직 전환 이슈가 있을 테고요. 예.
그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방직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현재는 기반 공무원이신데 예.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은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교사, 교육 공무원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교사분들은 시도 교육청에서 급여를 받으시지만 신분은 국가직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야, 그러면 예. 그 지금 국가직을 유지한 채로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그분들이 국가직의 전환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처우 개선이라든지 장비 노후화 문제,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14년부터 계속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 담배세 인상과 함께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의 어떤 연 한 4천억 정도 수준의 지방의 어떤 이 소방 예산을 좀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휘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에서 근무할 뿐 다시 말해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에 대한 파견 근무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총괄 통제한다는 것이 의미가 약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경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 보호론 이런 거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좀 명확한 명령 체계라든지 지휘 계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직 공무원들도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내놓은 요 도입 단계에서 궁극으로 봤을 때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홍석 변호사. 당분간 어쨌든 간에 국가직을 유지한다면은 또 명목상으로는 지금 자치화해가지고 시도지사 통제에 들어갔다 하는데 또 그렇게 국가직 한다는 이 문제가 뭐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 특히나 경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경찰 서비스를 지방직이 하든 국가직이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국가경찰 체계를 지방 말단까지 다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자치경찰을 병존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방경찰청, 지금 현재 있는 광역단위의 지방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서, 지구대 이런 지방경찰청 이하에 있는 경찰 조직을 일괄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국가직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조직면이나 인사면에서 사실 더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전이 가능할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쪼개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조직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계속 이제 근본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그 바로 출발점이 그 모든 우려와 출발점이 그 우려의 출발점이 이렇게 병존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이하 단위의 경찰 조직은 대부분 다 자치경찰, 자치단체 내지는 지금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시도지사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도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자치단체장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시스템도 아닌 형태로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뀌어야지 사실은 문제도 생기지 않고 좀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그 경찰 조직의 이제 지방직화 문제 내지는 국가직 유지 문제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초안 마련 과정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점이 주로 이제 고려하거나 염두에 뒀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지방직과 국가직도 지휘체계 관련 문제입니다. 지방직 전환 문제는 그러니까 금방 우리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어떤 지방경찰청 이하는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도 지자체장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우려했고요. 특히 이제 수사권까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과연 가능하겠나? 물론 시도경찰위원회를 둔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려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추진 동력이 꽤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련한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우리 이번에 이제 헌법 개정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방제 지방 분권 국가 시대로 간다면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자치경찰제 방안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현재 신분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는데 국가경찰로 들어온 사람을 강제로 지방적으로 전환한다는 것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자치경찰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반대하는 반대하는 인원도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찰관들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경찰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황 교수님 말씀이 이제 제가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기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논리의 이 충돌, 괴리가 지금 발생하거든요.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이렇게 이원적인 체제로 놓으면 제대로 된 분리가 안 돼서 자치경찰이나 지자체가 국가경찰을 체크를 못한다, 이 균형을 못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전제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나 이런 기관들이 국가 정부의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을 분리를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과연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따 뭐 토론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경찰청의 그 위원장 아니면 청장이나 이런 선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지자체단체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위원회 추천 방식이 되는 거 해가지고요. 이 형태대로라면은 분권이라는 것, 견제와 균형을 위한 분권이라는 것, 이거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 경찰이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국민적인 동력 그걸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분권만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실제로 치안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 경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양 변호사. 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 시도지사의 권한이 이제 상당히 비대해질 것이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자치경찰을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 자치경찰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 누구도 시도경찰 1인에게 시도지사 1인에게 자치경찰을 귀속시키는 형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국가경찰은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지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국가경찰이 오히려 사실은 더 문제가 있죠. 그 권력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 그 관여 부분을 갖다가 일정 정도 상쇄시키고 경찰위원회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자치경찰을 지금 도입하자는 분들의 공통된 주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권한 문제, 관여 문제를 갖다 너무 우려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시도지사,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지방자치를 하면 안 되죠. 중앙집권, 대통령이 다 하면 되죠. 이미 시도지사의 권한은 지방의회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통제도 받지만 시도지사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적 대의성,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명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방자치를 하는 이상 시도지사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 기관 구성에 관련된 권한을 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로 인한 문제는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자치 경찰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도 사실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얘기 짧게 추가하시고요. 예, 지방 분권이 사실은 너무 집중화된 대통령의 아니면 국가의 정치 권력 이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면 저희가 반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지금의 지방 정부들이 과연 국가 권력에 얼마나 경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반문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총화인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지방경찰로 이렇게 분리시킨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가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를 만들고 가느냐 그것을 저희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수십 년간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 정부 체제가 이 국가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믿어왔고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자치경찰을 해봐야 어차피 동일하게 국가경찰에 대한 견제는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 그러면 제대로 된 견제 역할도 못하는데 조직은 2개 상태로 간다. 이러면 예산 낭비다라는 여론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주는 듯 아닌 듯, 네. 나누는 듯 아닌 듯 이렇게 가는 모형을 지금 굳이 급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시도지사 지금 이제 권한 관련 문제까지 나와버렸으니까요. 바로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시도지사 협의회 관련 연구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윤태웅 의원 얘기를 좀 듣고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창호 교수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자치경찰뿐만이 아니라 지방 분권도 중앙 집권에서 크게 벗어난 바가 없다라고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말씀 중에 이제 지방분권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분권의 기본적인 의미를 오히려 교수님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곡해하시는 게 아닐까, 잘못 이해하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이 아니죠. 같은 행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 그 체계이신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건국 이래로 계속 중앙집권이 유지되어 오는 국가죠.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니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 체결할 수 있다라면은 왜 대통령께서 17명의 시도지사님들을 모아놓고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시오. 왜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리고 또 아까 이재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의 공권력의 총화라고 말씀하시고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사실 경찰이 가진 사전적인 의미는 국민의 안녕하고 편안함을 돌보고 살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자치경찰, 저는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자치경찰을 하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라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너무 넓어진 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찰 서비스라는 것도 뭐 대단한 독립된 그런 것이라고 결국에는 행정 서비스의 일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수혜 주체는 결국에는 지역과 주민이 돼야 된다라고 본다는 입장에서 당연히 저는 이제 자치경찰이 도입이 돼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하필 이 시점에서란 말씀도 하셨는데 이미 이거는 1998년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네, 그 당시에 자치경찰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초기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그로 계속 기초로 가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광역자치 단위로 가겠다. 그래서 그 논거로서 이제 국가경찰이 너무 비대화돼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적인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 시도지사에 대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권력 집중 우려인데 이번에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제가 이때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책의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비전적인 측면이 되는 것인데 목표 측면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도지사들의 권한이 강해지면 안 되는데 이걸 얼마나 우려를 하셨느냐면 정책의 목표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 목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어떤 이 치안 서비스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부분이 잘 됐고 잘못됐다 판단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이제 우려를 가지시고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자치경찰 본부장을 임명하거나 자치경찰 대장을 임명하는 부분이라든지 보면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혹은 또 저희 협의회 입장에서 그게 이제 좀 불만 아닌 불만이 되는 것이고요.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시면 현재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수 2명, 변호사 2명, 시민사회 1명, 언론사 1명, 그다음 정무직 차관급으로 상임위원 1명, 총 이렇게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과연 이 7분이 전국에 있는 모든 10만이 넘는 경찰 인력들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예. 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분권 차원에서 예.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명밖에 추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5명으로 이제 구성이 네,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추가해 주세요. 예, 예. 정치적 중립성이 별로 뭐 고려 안 해도 된다, 너무 우려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미국 경찰의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경찰이 활용됐다가 엄청나게 암흑기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전에 전 정권에서는 이 군사정부 시절에는 경찰이 이 남용 정치권의 이 수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분권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예. 뭐 관련 너무 뜨거웠는데 두 분 얘기도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 먼저 하세요. 네. 경찰의 그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국가경찰 체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이 있었다는 것은 경험으로 사실은 다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 때 경찰들도 댓글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데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방 분권이 제대로 안 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지적에 사실은 공감을 하고 우려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더 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핵심 문제는 있지만 그걸 더 잘해야 되는 게 과제이지 그 방향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뭐 중립성 논란 뭐 추가하실 의견 있으면 하시고요. 예, 정치적 중립성 부분은요. 또 지도지사 집중 관련 얘기 예, 나왔고.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게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입이 안 되면 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드는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 도입에 대한 반대 또는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네.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기존에 지금 국가경찰의 전체였던 것에 비해서 시민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리를 일단 해보기로 견해차는 좀 있어 보이는데 남겨두고요. 아까 그 제주 특별자치소에서 했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업무 분장 관련해서 얘기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업무 분장 역시 뭐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초안 마련에 참여했던 황몽규 교수가 업무 분장의 배경과 내용을 같이 좀 설명 주시죠. 화면에다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황 교수가 설명 주시죠. 예, 저희가 사부 배분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예. 저희가 2006년 7월 달에 이제 제주자치경찰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자치경찰이 1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가 제대로 없다. 현재는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생활안전, 예. 여성, 청소년, 교통 이런 쪽이네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흔히 뭐 민원 수준의 처리와 가까운 것들이 되게 이제 자치경찰 영역으로 넘어가고요. 우리가 경찰 했을 때 되게 형사사건 이런 걸 염두에 많이 두는데 그거는 그냥 국가경찰 체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수사는 수사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 부분, 예. 특히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의 경우는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수사를 또 이제 다 이렇게 자치경찰로 못 넘긴 이유는요. 예. 나중에 이제 자치경찰이 확대되면 이것도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좀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자치경찰이 2022년에 정착이 되면 예. 그 이후로는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에 따라서 확대될 여지가 가능성을 저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다른 세 분께도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방금 황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따라서 이 변화의 여지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 경찰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찰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입니다. 이 힘이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비만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더 이상 수사권을 받든 업무를 어떻게 더 주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오히려 훨씬 덜 줄 큽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네요. 이 그래서 그거는 해석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건 주관적인 전망이니까. 네. 사무 부분에 있어서 사무분장이나 관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민간인 처음으로 경찰 범죄 통계를 직접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그걸 분석한 결과로 논문을 하나 작성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사건 해결의 신속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 결과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연구 결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현행범 체포가 2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현행범을 체포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면 순찰 경관들이에요. 예, 순찰을 하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자치 경찰이 분담하게 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현행범 27%를 체포를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양을 해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분야를 자치 경찰을 만들면서 그걸 자치 경찰에게 떼주겠다. 그리고 수사는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된다면 수사와 순찰, 범죄 예방이죠. 이 두 개를 분리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이 치안의 효율성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계속 반복돼 왔었고요. 그래서 수사와 순찰, 예방, 범죄 예방이 분리된다는 그 자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장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전 이제 이창호 교수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황 교수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분권위에서 발표한 정도는 사실은 너무 조금 절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느 쪽과 어느 쪽이 절충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하자는 쪽과 자치경찰을 하지 말자는 쪽에 이제 그냥 중간지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갖고 올 문제 사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태의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단체 위임사무인지 자체를 사실은 시민들은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찾아봐야지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치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예를 들어 수사나 보안이나 이런 업무들도 일정 부분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분해서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다. 네네. 현실적으로는 수사 업무 잠깐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좀 오해가 있는데요. 아까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와 분리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사의 기본에 대해서는 국가 경찰이 하지만은 현장성 있는 사건은 그 구분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이 언제든지 개입이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수사와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통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사무로서. 그렇지만 그 수사의 실무는 자치경찰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그것은 설계하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자치경찰의 업무를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관련, 그다음에 교통, 지역경비 이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 사무를 국가경찰 체제를 지구대 단위까지 다 유지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비효율을 양산하고 업무 중복이나 이제 관할 충돌 문제가 사실은 오히려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경찰청 이하 단위를 오히려 그 자치경찰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윤태용 의원 하십시오. 금방 지구대는 국가경찰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데요. 저희 도입안은 지구대 파출소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표 그림 나왔을 때 쉽게 그냥 사무실 같은 데 쓰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좀 설명이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해서 지나갔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시설을 공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 초기에 추가적
재정 투입을 최소화해서 네. 도입에 따른 이 지자체별로 불균형. 지금은 이제 사건 예. 처리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예. 지금 이걸 보면서 황 교수님 설명 좀 주시죠. 예, 현장성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소관 사무는 구분이 되는데, 예, 자치경찰이 하고 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하고요. 현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저게 아까 그건 약간 이청훈 교수 설명과 약간 좀 다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현장성 있는 경우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처리한다는 않고 거죠. 가까운 그러니까. 가까운 경찰이 네. 먼저 출동해서 초동 조치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도입안에 보면 112도 따로 지금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사실은. 112의 경우에는 현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이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자치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뭐, 황 교수한테 질문인가요? 예. 이제 네. 황 교수님 및 개혁안을 만드시니까 사실 제주자치경찰에서 가서 보면요. 외부에서 들어온 차를 차적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공유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음주 단속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음주 경력이 얼마인지 범죄 경력이 얼마인지 이것도 확인을 못 합니다. 사실은. 자, 전국에 5군데에서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게 그 정도의 시스템 공유를 얼마나 허락할 것인지. 만약에 전면적으로 모든 걸 다 허락을 한다고 치면 112 시스템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치경찰에게다가 디스패치, 그러니까 출동을 이제 지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과연 자치경찰이 그걸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다 반응해 나올 것인지, 사실은 너무 아이디얼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실무적으로 이걸 기관을 분리시킴으로써 그 분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현장감 있게 고민을 좀 네. 하셔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예. 네, 그 답변 주시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우려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112 상황실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자치경찰 합동 근무를 하고 그리고 현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이 먼저 출동해서 네. 물론 출동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뭐 이게 국가경찰 소관사무면 국가경찰로 넘기고 자치경찰 소관사무면 자치경찰에서 계속 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산 정보가 공유가 안 되든지 이런 부분은 그게 바로 제주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마련했고요. 예. 예. 법무부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태영 의원.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까 중간에 약간의 이제 약간 뭐 좀 사실 정확하게 좀 몰랐던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한데 업무분장에 따른 치안 공백 논란도 있고요. 예. 오늘 토론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교수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 제주자치경찰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굉장히 실패한 모델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권한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없는 권한, 다시 말해서 업무 분야가 지금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가경찰도 할 수 있고 자치경찰도 할 수 있다. 이런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건 국가경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린 하지 말아야지. 또 반대로 간다라면 또 자치경찰이 할 텐데 우린 하지 말고 국가경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데서 오는 업무 공백이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낸 안에 대해서는 뭐 주민 밀착형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예. 이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국가경찰, 자치경찰 업무 분야랑 권한과 그에 따른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사권 부여 문제도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테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좀 이후에 드립니다. 추진 과정 속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 보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놓은 안은 사무배분의 어떤 기본 원칙을 내놓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업무 배분은 현장을 고려한 그런 섬세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뭐 최근에는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찰 관련 경찰 개혁 얘기했을 때 자치경찰제와 더불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데서는 그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창훈 교수? 검찰에서 이제 그 수사권 관련해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권 논란은 뭐 해묵은 이슈고요. 네.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제한, 하고 자치경찰하고 어떻게 맞물렸냐 그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현 경찰 체제에다가는 수사권에 대한 권한들을 넘겨주면 국가 경찰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이나 견제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조직이 좀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맥락에서 자치경찰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맥락에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이제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부는 분권으로 떼어주고 다시 쪽 한편으로는 강화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그 작은 조직이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 보면 통제의 여지는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또 수사권에 관해서는 아주 권력이 집중된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으로 오히려 집중이 더 강화되고, 근데 어떤 뭐 보안 관계니까 의미가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논의는 뭐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른 거다. 예, 그런데 왜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들 계속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죠? 그거는 이제 그 검경 양기관이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 자치경찰제를 지렛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게? 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게 되면 수사권이 이제 검찰에서 경찰로 이제 이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그 커지는 경찰에 대해서 비대화되는 부분을 자치경찰로 분산시켜라. 네, 진단은 뭐 이것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현 체제에서 수사 권한이 자치경찰에게 많이 안 넘어가는 이유가 안 넘어간다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경찰권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확대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바로 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수사본부 밑에 이 수사 기능을 전부 다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일반 경찰을 분리해서 경찰 관서상 주로 이제 그 수사 경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부당한 개입을 차단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경찰을 현재 국가경찰,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이 분리되고, 그럼 자치경찰을 여기 또 갖다 입히게 되면 자치경찰로 또 분리돼 가지고 자칫 이게 현 단계에서 어떤 이 개혁안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자치경찰제로 인해서 경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수 있다는 이제 이 지적이 제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가 본질이 서로 다른데 여기서 자치경찰제를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 자치경찰제 이 아주 그 선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도입 자체가 자초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우려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국가경찰의 역할 기능 관련해서 재편에서의 주고받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봤던 거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자꾸 본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치안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자치경찰이든 수사권 독립 분리든 구조개혁이든 간에 다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수사와 순찰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수사본부를 따로 만들고 범죄 예방을 순찰을 담당하는 기관을 또 자치로 나눠서 쪼개고 이런 분산이 과연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해외 사례나 선행 연구들을 꼭 지금 얘기하신 대로면은 지금 세가 삼원화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가경찰은 약간 그 수사본부와 더불어 이원화 성격을 약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자치경찰이 있다고 보면은 그렇죠. 아까 황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 개로 다 쪼개버리면 경찰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정무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양호석 변호사. 네, 그 국가수사본부 말씀을 황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그 권고안을 만들 때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공고안은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경찰 내에 수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일반적인 부서보다는 좀 더 독립성을 주자는 형태의 국가수사본부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을 갖다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이게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경찰에서 이제 지구대 단위가 다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지역 순찰 영역에서 사실 국가경찰이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라면은 그걸 뭐 지구대라고 부르든 지역 순찰대라고 부르든 어쨌든 치안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해서 뭔가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혼선과 혼란을 갖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자치경찰로 보내든지 해서 지금 이창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정경찰 영역과 사법경찰 영역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조직적으로라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게 제 양석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역시 그 계속 이원화에 따른 애매한 지점이 좀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 견해네요. 우리 윤태영 의원님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은 초기에는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은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앙에서 여러 가지 배분 역할이라든가 기능 조정을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치화된다면은 지역별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역 서비스 결국은 질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분권화되고 자치화되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때는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을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또 주민 수요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치안 서비스도 꼭 전국적인 통일된 잣대로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차별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치분권위 관계자분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면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경찰 교부세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안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완 조치로 경찰 오버시 같은 건 있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지방 간의 재정 조정 제도는 또 다른 기재로서 충분히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자치 역량이 뛰어난 뭐 서울에 있는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치안 서비스가 좋아질 테고 그다음에 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저 뭐 남쪽에 있는 조금 자치 역량이 떨어진 인구도 적고 재정 역량 떨어진 데서는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행된 지가 23년이 지났고요. 강남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가 저기 전남에 있는 무슨 뭐 해남이라든지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서비스가 과연 동일하고 균질하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당연히 땅도 넓고 인구 밀도도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범죄 발생률도 좀 떨어질 테고요. 그렇지 않고 강남같이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는 더 높을 테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치안력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뭐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대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교부세를 통해서 당연히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네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우려가 뭐 크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창훈 교수는 아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래로부터 추진됐어야 되는데 위에서 결정했다라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지금도 좀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예산이 이제 사실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이제 요인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어차피 지역 그 치안 서비스 공공재로서의 치안 서비스의 질의 편중 아니면 차이, 편차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 교부세를 국가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뭐 마지노선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방어막을 쳐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사실 치안 서비스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치안 활동의 내용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걸 굳이 또 조직을 쪼개가면서까지 더 특화된 활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이렇게 어불성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차별적인 환경 이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입 초기에는 국가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걸 원칙을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입은 해야 되니까요. 도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지역별로 너무 큰 차가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치안 소요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직과 인력,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른 돈이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치안 서비스라는 게 국민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담보를 해야 되는데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지노선으로 저희가 어느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양 변호사. 네. 이제 지역별 이제 여건에 따라서 네. 치안 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려가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실제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지방자치를 사실 꽤 오래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중에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를 하는 것도 예.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볼 때 강남구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구민들이 느끼는 것과 예를 들어서 해남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남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 사무의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큼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지역별로 격차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말자라는 어떤 논거로 그냥 상정되는 어떤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육 자체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강남구 해남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하고 다른 지방 우리 작가의 고향이 진도입니다. 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 본질적으로 진도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네. 아주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걸 균질화 시키거나 아니면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물론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학에서 이미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는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요. 요 얘기가 사실은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경찰의 그 치안 공권력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치안 수요가 어떻게 다르냐도 하나의 맥락이지만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거는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다른 활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이 치안 서비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즉 바꿔 말하면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이 윌슨에 따르면은 경찰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빅브라더 형태도 있고 서비스 형태도 있고 그런데 강남 예를 다시 들면 부자 동네에서는 경찰은 서비스하는 정말로 그냥 서번트처럼 서비스하는 형태의 경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경찰이 빅브라더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다 지켜줄게 하는 이런 권력 남용형 형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말 공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한다면 이 예산으로서 독립성이 낮은 가난한 지자체에서는 경찰이 빅브라더 형태로 해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지금은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우려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지역별 여러 여건의 차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했는데 서울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워낙 큰 데다가 독특합니다만은 이번에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안 발표된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윤태용 의원이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사실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과 가장 흡사하고요. 작년 11월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발표 전부터 가장 사실 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온 데가 사실은 서울시입니다. 줄려면 완전히 줘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지방경찰청 이하 단위에 있는 모든 국가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 기능 등을 자치단체로 일괄 전환해라.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이 안 된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선 6기 지방자치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얼마 전에 이제 7월 1일자로 해서 민선 7기 지방자치대가 개막이 되면서 조금 이제 시도지사님들의 다양한 구성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초선 지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에서 뭔가 확정을 해서 안을 발표를 하면 예. 그 이후에 시도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문제가 아닌 약간 이견이 있다라면은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은 아마 일부 관계자 의견이 아닐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주자치경찰 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대는 아니고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각각 의견이 예. 수렴됐으니 정부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80여 분, 네 분 아주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네 분 패널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겠죠. 정부안 확정한 다음 입법도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좀 이 부분 좀 유념해졌으면 보완해졌으면 하는 그 의견을 포함해서 한 40초씩 돌아가면서 네 분 얘기를 듣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부터 얘기하실래요? 네,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그 실질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서 조직이나 업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식의 절충적 방안은 도입 측면에서는 사실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직 전환 문제랄지 권한 다툼 문제랄지 업무 중복, 관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치안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창원 교수님. 예. 우선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치안 문제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붙어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정말 위험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논의의 폭을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드리면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만의 독특한 치안 구역을 만들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자체에 예속되지 않고 경찰만의 치안 특별구역을 따로 만들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방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없이 출발한다는 거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추진 듭니다.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다. 네, 황몽기 교수. 예, 자치경찰제 도입은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지금 주민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자치경찰도 빅브라더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 더 잘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경찰 도입 방안은 국가경찰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예. 그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못 미치니까 요거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보완하자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적극적으로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태영 의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자 최종적인 책임 권한자는 시도지사가 당연히 되고 있고요. 또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시장군수 구청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좀 안을 마련을 해서 좀 건의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기본적으로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해서 많이 협력해서 더 좋은 발전 방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눈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이죠.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 자치경찰제.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직의 방대한 만큼이나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또 안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역시 또 의문입니다. 부작용 없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